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다수의 민주당의 의원들이 받게 됐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암살설을 언급을 했습니다. 제보도 아주 무척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김대현 시사평론가님, 러시아제 권총으로 정보사 요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HID, 이 근거, 출처는 무엇이냐? 한 정보서 전직 장교,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이 기본 원칙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지난 2006년에 박근혜 당시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범은 최근 15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자, 이런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왜 이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는가? 더군다나 최근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더욱더 빈번해지거나 혹은 이런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오롯이 정치권이 그 책임의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늘 대립하고 충돌하고 상대를 적대시하는 이런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는 사실은 정치 혐오가 싹이 틀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책임 소재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여야 정치권이 이 정치 혐오를 어떻게 조정하고 또 이 일소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툭하면 요즘 제보를 거론하는데, 이를테면 언론사에 취재 기자에게 제보가 들어온다라고 친다면 취재 기자는 그 제보가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치고,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보니 이러한 제보가 일정 정도 이러이러한 의혹에는 상당 부분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보도 형식을 빌어서 공개하죠. 지금 민주당은 무엇이 있을 때마다 제보를 운운하지만 사실은 그 제보자가 늘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 민주당이 공당임을 자임한다면 어떤 익명의 제보나 베일에 가려져 있는 제보를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기보다는 그 제보자를 공개하고 오픈시킴으로써 오히려 그건 공당의 입장에서도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니까, 저는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했을 때 비로소 경찰이 더 이런 요인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가 아니면 정치 혐오에 대한 분위기를 어떻게 이 중단 혹은 약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제보자를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 저는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만약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민주당이 현재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를 좀 더 흉흉하게 만드는 기폭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가장 뜨거운 현안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계엄 사태에 이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어지럽다라는 것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탄핵에 대한 인용 명분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오해를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보자를 이렇게 매번 공개하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계속 경고했던 게 계엄 사태 이전에도 이런 계엄을 할 거라는 제보를 받았다. 출처가 정확히 밝히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의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출처, 그러니까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함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보시지는 않으시는지. 물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만약에 그 당시에 계엄이 발생하기 전 12월 3일 전에 계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와 믿을 만한 어떤 물증이 있었다면, 그것이 공개됐다면 계엄이 진행됐을까요? 저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투명한 방식의 제보를 사회에 공개하고 오픈하는 것, 이것 또한 공당의 중요한 역할이고, 그랬다면 어쩌면 계엄은 실제로 현실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의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는 겁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의견, 박창원 교수님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글쎄요, 저는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싶어요. 우리가 이제 정치 테러의 전례가 이미 있었고, 그리고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계엄에 대한
의심,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됐을 때 소설이라고 일축했지만 나중에 이제 실현되는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계엄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이제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검찰의 수사가 많이 진행됐지만 유독 수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 비아폰 관련된 부분.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돼서 더 수사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첨부가 안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노상원 씨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즉 HID나 이 당시에 김어준 씨의 이 그 암살조 한동훈 운영, 암살조.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됐었지만 뭐 다들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일단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냐. 그런데 노상원 씨의 수첩을 보면 사실은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당시에 연락이 끊겼다고 하던 정보사 요원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수사 결과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검찰이나 그 수사기관들, 군 수사기관들이 실제 계엄과 어떤 그 군 병력의 이동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지만 정치인들 체포나 암살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좀 이것이 검찰의 사실은 이 비아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과 동시에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당시에도 특검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 하나와 지금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예. 이것을 갖다가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불거질 경우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오히려 더 조용한 대처. 그러니까 조용하지만 예. 경찰이나 군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비공개라도 브리핑도 해야 되고요. 그 각 정당에다가 브리핑도 예.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그런 경호 조치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수사를 통해서 실체가 있다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없다면 다행인 거죠. 특히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 내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도를 갖다가 자극하기보다는 저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대처를 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런 확실한 대처 이후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체포조 운영이나 암살조 운영, 노상원 씨 수첩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수사가 또 실체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사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끝나고 나면 예. 저는 이 부분도 언젠가는 수사가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